170쪽 산염기 반응의 3점짜리고요. 1번 뭐 산염기 정의 나와 있는데 빨리 하고 갑시다. 이 산염기 정의 문제는 보기부터 보시는 거예요. 반응식 봐봐야 뭐 답 안 나옵니다. 분석할 것도 없고. 기억 가에서 이 새끼가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냐 H를 받는지 물어보는 건데 반응하는 과정에서 H가 늘었으니까 요렇게 이동하는구나. 받았으니까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 맞다. 그 다음 니은. 니은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기억을 먼저 구하고 니은을 찾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기억, 니은 둘 다 빵꾸 뚫려 있으면 기억을 먼저 구하고 니은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을 거거든. 그래서 기억이 누군지 여기서 찾으면 될 거고요. 반응식을 보면 H가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럼 HF는 H 플러스를 뺏겼으니까 F 마이너스가 돼요. 기억을 그대로 대입하면 HF가 F 마이너스가 되기 위해 H가 이렇게 이동했구나. 그럼 니은이라고 하는 애는 H 플러스를 받아 먹고 탄산이 된 거니까 기존의 HCO3 마이너스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나와다에서 HF는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냐, 나에서도 주고 있고 다에서도 주고 있으니까 비엘산 맞다. 답 5번 됩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산염기 정의 파트에서는 짝산 짝염기 관계 물어보고 양쪽성 물질 물어보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거 개념 잘 챙겨두시고, 그 다음 2번 문제 보면 중화적정은 기본적으로 실험이기 때문에 과정을 나열해야 돼서 문제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긴데요. 생각보다 풀어보면 별거 없습니다. 같은 부피의 식초를 0.1짜리 NaOH 똑같은 염기 가지고 중화 적정을 할 때 식초 1ml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클수록 똑같은 부피 속에 아세트산이 많을수록 농도가 진할수록 이라는 거고, 당연히 중화점까지 넣어준 염기의 부피가 크다, 많이 필요하다. 가설이 옳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X의 찐값을 구해라가 아니라 대소 판단만 하라는 건데 1mm 기준으로 봤을 때 질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H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럼 당연히 중화점까지 넣어줘야 되는 부피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X가 65보다 크다? 당연히 맞는 보기고. 마지막 디귿. 나에서 반응한 아세트산의 몰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봐봐. 나 실험은 1번 식초 10ml에 물을 넣어서 50을 만들고 페노프탈레인 떨군 다음에 0.1짜리 55ml를 넣은 그런 실험이거든. 1번 용액은 얘란 말이야. 그럼 전만은 1ml당 0.033g 들어있는 진액이에요. 근데 그거 10ml를 가져와서 실험한다 했으니까 10ml 기준으로 보면 0.33g 있는 거고요. 미리그램으로 맞추면 1000 곱했을 때 330mg. 몰수로 바꾸기 위해 60으로 나누면 60분의 330mm몰 이렇게 됩니다. 30 정도로 약분하면 2분의 11 이렇게 되네요. 밀리몰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H의 흐름을 찾아가는 겁니다. 1mm 속에 아세트산이 요만큼 있으니까 10mm 속에는 그거의 10배만큼 있을 거고 몰수로 쭉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5.5mm몰인데 디귿에서 몰수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3승만 박아주면 되는 거죠. 디귿 틀린 보기입니다. 스케일이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잘 못 푼 거고요. 결국 중화점에서는 중요한 게 H랑 OH의 개수는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디귿에서 물어보는 걸 다시 한번 바꿔 얘기하면 나에서 이용된 H의 몰수는 나에서 이용된 OH의 몰수를 물어보는 거랑 같고, 나에서 이용한 건 어딨어? 0.1몰 농도짜리 NaOH 55ml니까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몇이야? 0.1 곱하기 55 하면 5.5죠. 그러니까 OH가 5.5개 들어갔다. 그럼 H도 5.5겠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단위가 미리몰이니까 마이너스 3승만 박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런 과정을 쓸 필요 없이 H와 OH의 개수가 같은지 요거로부터 시간 차이를 좀 내는 문제였고, 어쨌든 디귿 틀린 보기 하시면 됩니다. 대망의 중화 반응인데 일가산염기 중화 반응이니까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공부하면. 특히나 올해 수능 19번 문제의 중화 반응이 일가산염기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공부 잘 해두셔야 되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 풀이 다 올려놨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공개 영상으로 올렸어요. 단톡에도 올려놨으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꼭 보시고. 일가산 2개에 일가 염기 하나고 농도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가부터 다의 액성이 모두 다르고 산중 염이래. 그럼 액성 판단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거고, 지금 잘 보면 산 2개의 염기 혼자서 맞짱 뜨고 있는데 염기의 부피는 통일이거든. 염기는 고정이야. 근데 가에서 나로 갈 때 산을 더 넣었어. 더 산성이겠죠. 근데 나에서 다로 갈 때도 산을 더 넣었어. 얘가 제일 산성일 거야.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산, 중, 염 요렇게 액성은 특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양이온의 몰농도가 나와 있는데, 몰농도는 부피분의 이온수기 때문에 항상 농도 조건 혹은 부피당 머시기가 나오면 곱하기 부피를 해서 찐 개수로 바꿔라, 요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전체 부피가 30이니까 곱했을 때 찐 양이온의 개수가 8개다. 엄밀히는 8mm몰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나에서의 부피는 50이니까 곱하면 찐 양이온의 개수는 50x개. 다에서는 부피 60을 곱했을 때 9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일가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양이온수, 음이온수는 모두 똑같고 2배 치면 전체 이온수로 바뀌는 거니까 16개, 100x개, 18개. 전체 이온수는 액성을 결정짓는 다수가 결정한다. 이다 법칙 활용 문제니까 액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미 찾아놨거든. 그래서 이 16개는 염기가 결정할 거니까 88 이렇게 쓰면 되겠죠. 88 둘 다 쓰세요. 간혹 여기다가 하나만, 어차피 숫자 똑같으니까 하나만 쓰는 사람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 둘 다 써? 알았지? 그러니까 하나만 쓰는 사람은 이가산염기를 할 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게 절대 안 헷갈린다. 막 반응 치면서 전체 이온수를 바로바로 구할 수 있다. 그런 사람만 쓰는 거고,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그 다음 나는 액성이 중성이야. 일가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액성이 중성이면 산으로 놓고 풀든 염기로 놓고 풀든 다 풀리고요. 염기의 전체 이온수가 16개니까 실제 전체 이온수가 16개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물론 이건 산으로 놨을 때도 똑같으니까 산의 전체 이온수도 똑같이 16개여야 된다인 거고, 다에서의 전체 이온수 18개는 액성이 산성이니까 산의 이온수 총합이 18개구나.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럼 각각이 몇 개씩을 냈는지 보면 얘는 고정이고요. HCl만 지금 10ml를 더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이온이 2개 떴어. 11 들어가는 애구나. HCl 10ml 속에 2개가 있다는 건 하나하나 있는 애니까. 그럼 20ml에는 22, 30ml는 33. 나에서 전체가 16개인데 요게 4개니까 요게 12개를 커버 쳐야 되고 66 들어가면 되죠. 그럼 10ml에 33, 20ml에 66, 12개, 6개에서 18개 확인되더라. 입니다. 기억, 가에서 전체 음이온의 몰농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뭐 풀이가 되게 많을 수는 있지만 일단 정석적으로 해보면 몰농도는 부피분의 이온수예요. 물론 음이온의 개수니까 음이온의 농도니까 음이온수를 대입해야 되고요. 가에서의 부피는 10에 10에 10이니까 30ml 분의 음이온의 개수인데 요런 거 하려고 그런 거거든. H 4개랑 OH 4개 반응하면 4개가 남아요. 음이온은 Cl-, Br-, OH- 합쳐서 8개니까 8 이렇게. 약분하면 15분의 4이다가 되니까 크다 때문에 틀린 보기죠. 두 번째 방법은요. 어차피 일가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양이온수랑 음이온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부피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양이온의 농도나 음이온의 농도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15분의 4면요. 얘도 때려 죽여도 15분의 4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사실 이건 바로 결정되는 거죠. 다음 니은의 x가 몇이냐인데 여기 찾아놨네요. 100분의 16이니까 25분의 4이다. 맞다. 마지막 디귿. 순수한 산염기의 농도 A, B를 비교하라고 했고, 순수한 산염기의 농도는 부피당 구경분 이온으로 판단입니다. HCl은 10ml당 하나 나오고 HBr은
10ml당 3개 나오니까 같은 부피 대비 얘가 3배 나온다는 건 농도가 3배다. A에 비해 B가 3배가 되는 게 맞다. 니은 디귿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면 가장 좋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도저히 못 풀겠다. 그럼 뭐 씨발 어떻게든 찍긴 찍어야 되는데 봐봐. 최소한 1가3년기 중화 반응이지. 염기는 고정되어 있고 산을 더 넣고 있거든. 그럼 각각 산 중에 여기까지는 찾을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기억 보면 가에서 음이온의 농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1가3염기에선 양이온수, 음이온수 똑같으니까 요게 15분의 4면 얘도 15분의 4여야 돼요. 기억이 틀리다 할 수 있는 거죠. 니은까지도 사실 바로 풀 수 있거든. 왜냐면 액성이 염기성이면 전체 연수는 염기가 결정하고요. 액성이 중성이면 산으로 놓고 풀든 염기로 놓고 풀든 똑같이 풀리니까 결국 가와 나의 양이온은 둘 다 염기가 결정했다고 할 수 있어. 그럼 염기의 부피가 똑같으니까 염기가 가지는 양이온수도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 그럼 농도는 부피분의 양이온수인데 둘 다 염기가 결정하면 양이온수는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부피는 30ml에 50ml니까 3분의 5배잖아. 그럼 농도가 5분의 3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의 5분의 3배라는 거야. 여기에 5분의 3만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25분의 4이다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답을 2번 아니 5번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확률은 50%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싶으면 나는 확률 한번 걸어볼란다 하셔도 되고, 얘까지 하고 쉬었다 할 건데 얘는 정석적으로 풀면 오히려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쉽게 풀기 위해서 개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0.2몰 농도 HCl이 예를 들어 100ml가 있다. 그럼 이 안에 존재하는 양이온의 몰농도, 음이온의 몰농도, 전체 이온의 몰농도가 몇이냐. 바로 대답이 되면 좋고요. 안 되면 계산해보는 겁니다. 농도랑 부피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곱해. 0.2 곱하기 100 하면 20. HCl이 20개 들어갔다는 거거든. 근데 얘는 쪼개질 때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쪼개지니까 H도 20개, Cl도 20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20, 20인 거지.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니까 100분의 양이온은 요거 H 플러스 20개니까 계산하면 0.2예요. 음이온은 똑같이 100분의 Cl 마이너스 20개니까 계산하면 0.2예요. 숫자를 보셔야 됩니다. 전체 이온 수는 100분의 H랑 Cl 더하면 40개니까 0.4가 돼요. 특징 아시겠어요? 0.2짜리니까 1대1로 쪼개지면 얘도 0.2, 얘도 0.2야. 근데 전체는 하나를 쪼개면 이온 2개가 나오는 거니까 0.4가 된다는 거죠. 하나만 더. 만약에 0.2몰 농도 황산이 100ml가 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 똑같이 농도랑 부피가 나와 있으니까 곱하면 20. 황산이 20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가기 때문에 H는 2배 튀어나와야 돼서 40에 20 이렇게 되는 거야. 20개를 쪼갰지만 H는 2배 튀어나오니까 H만 2배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100분의 양이온수 40개니까 농도가 0.4고요. 100분의 SO4 2-20개니까 농도가 0.2고요. 100분의 전체 연수가 60개니까 0.6몰 농도 이렇게 됩니다. 숫자 관계를 보시면 돼요. 0.2짜리를 쪼개면 원래 농도는 0.2, 0.2 합쳐서 0.4이어야 되는데 얘는 2가기 때문에 양이온은 2배 쳐 나오는구나. 그래서 0.4. 음이온은 1배로 나오니까 그래서 0.2고요. 전체 이온의 농도는 더하는 거니까 0.6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0.2몰 농도 염산 100ml에 0.1짜리 염기를 가하고 있는데 일단 농도 관계를 보면 2배 연한해를 넣고 있어요. 그럼 0.2짜리 100ml를 없애려면 0.1짜리 몇이 들어가야? 200이 들어가야 중화를 칠 수 있겠죠. 여기가 중화점입니다. 이건 찾으실 수 있죠.
그 다음 첨가한 NaOH의 부피에 따른 전체 음이온의 몰농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1가를 첨가하는 케이스에서는 전체 이온수, 전체 양이온수, 전체 음이온수는 다 일정하다가 증가합니다. 이걸 모르면 못 풀어요. 이거 모르면 그냥 개념 공부하셔야 돼요. 1가를 첨가하면 일정하다 증가고 2가를 첨가하면 감소하다 증가. 기울기의 크기비는 1대3. 이건 외우라고 강조했었으니까. 그래서 중화점까지는 여기 나와 있는 음이온의 개수는 일정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농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부피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요걸 찾을 거고 봐봐.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음이온의 몰농도는 몇일까? 초기 조건에 0.2짜리 염산 100ml가 있어. 염기를 안 넣었을 때 음이온의 농도는 몇일까? 0.2야. 방금 한 거야. 0.2몰 농도 염산이면 음이온의 농도도 0.2야. 5분의 1이야. 근데 Vml를 넣고 보니까 3분의 2배가 됐거든. 이게 왜 그럴까를 보시면 농도는 부피분의 이온수예요. 1가를 첨가하는 거니까 이온수는 안 변해서 얘가 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도가 3분의 2배가 됐다는 건 부피가 2분의 3배가 됐음을 알려주는 정보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100ml가 있었는데 거기에 Vml를 넣고 보니까 원래 부피의 2분의 3배가 됐다죠. 그래서 V가 50이구나를 이렇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설명을 하려고 쓴 거고요. 사실 이거 다 쓸 필요 없는 거긴 해요. 얘가 공부가 됐다 쳐봐. 염산이 0.2야. Cl 그대로 나오니까 0.2겠지. 여기가 중화점이면 그때까지 전체 이온수나 뭐 양이온수, 음이온수 다 일정하다 증가인데 얘 일정이거든. 계속. 근데 농도가 3분의 2배야. 아, 부피가 2분의 3배구나. 원래 100ml가 있었는데 Vml를 넣고 보니까 2분의 3배가 됐대. 1.5배가 되려면 원래 거의 절반 치고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하는 게 50이었던 거죠. 그냥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X도 마찬가지야. 중화점까지는 일정하다며. 봐봐. 5분의 1에서 부피 변화의 역수비만큼 농도가 될 건데 100ml에 200ml를 넣으면 부피가 300이 되는 거니까 100에서 300이면 부피가 3배거든? 농도는 몇 배가 될까? 3분의 1배가 되겠지. 5분의 1에 3분의 1배 하면 15분의 1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그냥 답이 나와버립니다. X는 15분의 1이니까 틀린 보기고 V는 50이니까 틀렸다. 답 1번 내시면 되고. 기억이 맞는지 검산까지 해보면 얘 300을 넣었을 때 양이온의 몰농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가장 쉬운 풀이는 일가산염기 중화반응에서 위의 문제도 얘기했지만 양이온수랑 음이온수는 같으니까 음이온의 농도가 이거면 양이온의 농도도 이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는 겁니다. 정석적으로 풀어보면 양이온의 몰농도는 수용액의 부피분의 양이온의 개수가 될 건데 부피는 내가 알잖아. 100ml에 300을 넣었으니까 400이 된 거야. 그럼 그 안에 존재하는 양이온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는 분명히 중화점 이유니까 양이온수가 달라졌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걸 계산해봐야 돼. 염기는 0.1몰 농도거든. 그게 300ml 들어갔으니까 30, 30 이렇게 써지죠. NA가 30개, OH 30개입니다. 그럼 양이온은 30개가 있겠죠. 물론 이 과정은 생략을 한 거예요. HCl에 NaOH를 넣으면 H에 Cl에 NA에 OH인데 양이온은 H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NA는 무조건 있어야 되죠. 중화점 이후로 갔다는 건 여기가 염기성이 됐다는 거거든. 그럼 어차피 수용액 안에 H는 없을 거거든. 전체 양이온은 NA만 있을 거니까 NA의 개수를 구해서 전체 양이온수 자리에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0.1짜리 300ml니까 농도랑 부피 곱하면 30, 30, 30, NA가 30개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요 문제도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학생들이 고전적으로 그냥 중화반응 자체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준에서 나오기가 되게 좋아요. 잘하는 애들은 무조건 맞추는 거고 못하는 애들은 아무리 쉽게 내도 다 틀리니까. 그래서 요런 문제를 좀 열심히 공부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고 봐봐. 기억.
300을 넣었을 때 양이온수, 음이온수 똑같다며. 음이온의 농도가 이거면 양이온의 농도도 이거야. 맞는 거야. 니은 디귿이 핵심인데 누차 얘기하지만 0.2짜리 100에 0.1짜리를 넣으면 2배 들어가야 되니까 요게 중화점입니다. 그럼 중화점까지는 양이온수, 음이온수가 일정하다 증가해요. 이게 안 변하거든. 그럼 농도 변화는 부피 변화가 대변하는 건데 초기 조건의 음이온의 농도가 5분의 1이니까 3분의 2배. 그럼 부피가 2분의 3배. 절반만큼 더 들어갔구나. V가 50. 100ml에 200ml를 넣으면 100에서 300. 부피가 3배. 농도는 3분의 1배. 15분의 1이구나. 이렇게 하면 풀린 거잖아. 그쵸? 그래서 영상 다시 한번 올려드린다고 얘기했으니까 꼭 보시고 요 문제는 요 정도로 해결할 수 있게끔 공부하시면 돼요. 나올 확률 되게 높습니다. 쉬었다 할게요. 중화적정 실험이다.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고 싶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이 실험으로부터 W를 구하고 싶대. W는 여기 있거든. 1g 속에 몇 g이 있냐. 마치 무슨 농도? 퍼센트 농도를 구하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퍼센트를 구하고 나서 100으로 나누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중화적정은 기본적으로 몰농도를 구하는 실험이니까 몰농도를 구하고 나는 환산한 다음에 100으로 나누면 W를 구할 수 있구나. 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그 과정에서 환산 이 공식을 써보면 퍼센트 농도는 10D분의 mmW인데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 인근의 어떤 과학학원에서 어쨌든 그렇다. 그러니까 환산 과정에서 10은 그냥 비례 상수니까 제끼고요. 몰농도는 내가 구할 거니까 제끼면 돼요. 그러니까 몰농도를 구하고 퍼센트로 바꿀 때 필요한 정보가 두 가지야. 분자량이랑 밀도. 그래서 기억 니은 3번 이렇게 내시면 되는 거죠. 물론 얘도 밀도고 얘도 밀도인데 당연한 게 내가 구하는 게 아세트산의 퍼센트 농도여야 되기 때문에 아세트산의 분자량과 아세트산 수용액의 밀도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에요. 디귿이 아니라. 이거를 정석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1g에 Wg이 있대. 근데 처음에 내가 식초 A 10g을 준비했거든. 그럼 1g 속에 Wg이면 10g에는 10Wg이 들어있겠죠. 물을 넣어. 질량은 안 변해. 여전히 100g 속에 저만큼이 녹아있을 뿐이야. 근데 그 중에 30ml를 취한다 했거든. 그럼 100에서 30이니까 10분의 3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단위 스케일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g을 밀리리터를 g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이 과정에서 밀도 환산 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H를 가져왔다 쳐봐. 근데 그거는 g으로 떴을 거거든. 얘를 적정치기 위해 첨가한 게 0.1몰 농도 염기 Vml이래. 0.1V잖아. 물론 농도 곱하기 부피에서 단위는 미리몰이 될 거예요. 그럼 H랑 OH를 찾았으니까 둘이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단위가 다르니까 안 되는 거죠. 결국에 내가 구한 건 아세트산의 질량인데 이걸 몰수로 바꾼 다음에 요 둘이 같다라고 식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g을 미리몰로 g을 몰수로 바꾸는 과정에서 분자량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니은이 필요하다, 기억이 필요하다를 이렇게도 찾을 수 있는 거고. 답 3번 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6번. 그림은 0.1짜리 염산 Vml에 A몰 농도 NaOH 산에다가 염기를 넣고 있다. 그럼 누가 봐도 여기가 중화점이죠. 그냥 특이하게 생긴 데가 중화점이에요. 간 NaOH의 부피에 따른 전체 양이온의 몰농도 합을 나타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1가를 첨가할 때 양이온수, 음이온수는 똑같고 전체 이온수 일정하다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화점까지는 양이온의 개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농도가 달라졌거든. 그럼 여기서 부피 관계를 찾을 수 있는 거고 처음에는 10분의 1몰 농도 보이시죠? 0.1이니까 양이온도 0.1, 음이온도 0.1, 전체는 0.2. 어쨌든 10분의 1에서 15분의 1로 농도가 3분의 2배가 됐어. 부피가 몇 배 된 거야? 2분의 3배가 된 거죠. 그래서 Vml에 50을 넣고 보니까 원래 부피의 2분의 3배가 됐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2분의 3배가 되기 위해서는 1.5배가 되기 위해서는 절반을 더해야 되는 거니까 그 절반이 50이라는 거잖아. 원래 있었던 건 100이었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V가 100. 그 순간 A는 따라서 결정됩니다. 0.1짜리 100을 없애기 위해 50을 넣었어. 2배 덜 넣어도 중화가 된다는 건 2배 얘가 진한 애라는 거죠. 2배 진하다. A는 0.2. 그래서 마지막 X까지만 구해주면 되는데 전체 양이온의 농도는 부피분의 양이온 수예요. 근데 100ml에 150ml를 넣었으니까 부피는 250이 된 거거든. 양이온의 개수만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얘는 단순히 부피 변화로 찾을 수가 없는 게 중화점 이후로는 양이온 수가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첨가한게 0.2몰 농도 150ml면 농도랑 부피 곱했을 때 30. NaOH니까 30, 30 이렇게 쪼개져요. 그러니까 양이온이 30개 있다. 대입하면 25분의 3이 되는 거. 물론 얘도 H 플러스랑 Na 플러스가 있을 수 있는데 액성이 염기성이 됐으니까 H는 없고 Na의 개수가 양이온수를 대변한다. 이 과정은 생략한 겁니다. 뭐 어쨌든 X자리에 25분의 3을 요렇게 대입하면 될 거고요. 0.2에 25 하면 5에 100이니까 20. 3 곱하기 20 해서 60. 답 5번. 1가를 첨가하는 케이스에서 양이온수, 음이온수,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수, 전체 이온수는 중화점까지 안 변하다가 그 뒤로 증가한다. 중화점까지 양이온수는 일정이니까 농도 변화는 부피 변화가 대변하는 거고 농도가 3분의 2배면 부피가 2분의 3배이다. 요거만 떠올릴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 7번. 해설지 들었으니까 정석적인 풀이는 해설 보면서 공부하셔도 되고 유튜브에 보면 뭐 각종 풀이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심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그렇게 많이들 찾아보시고 제 풀이는 필기해 놓은 다음에 제 풀이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거든요. 일단 해볼게. 중화적정은 항상 구해야 되는 게 뭐냐에 따라 풀이 과정이 달라지니까 발문을 먼저 확인하라고 했고 X랑 Y의 비율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X랑 Y가 뭔지 보면 여기 있어. 1g 속에 아세트산이 각각 2g 들어있대. 그 말은 이 두 개 식초의 퍼센트 농도 비율을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1g 속에 X 대 Y면요 100g 속엔 100X 대 100Y니까 똑같이 X 대 Y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구해야 되는 건 퍼센트 농도 비율이야. 근데 중화 적정 실험은 몰농도를 구하는 실험이니까 몰농도를 구하고 환산하는 과정 쓰면 퍼센트 농도는 10D분의 mmW 이렇게 되죠. 잘 봐봐. 서로 다른 두 수용액에 몰농도를 구하고 퍼센트로 환산하면 비율을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얘도 10 곱하고 쟤도 10 곱하니까 이거는 무시해도 돼요. 얘도 아세트산 쟤도 아세트산이니까 분자랑 똑같을 거라 약분이 돼요. 결국 중요한 건 퍼센트 농도 비율은 밀도 비율과 몰농도 비율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심지어 밀도 비율은 출제자가 줬거든. D1 대 2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 Xg과 Yg이 들어있는 수용액의 몰농도 비율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 찾는 과정을 요렇게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결국에 서로 다른 수용액이긴 하지만 첨가해서 적정치는 표준 용액은 똑같아. A몰 농도짜리. 근데 언제는 20ml 넣고 언제는 24ml 넣었어. 같은 말 5개, 6개가 들어갔다는 뜻이야. 5대 6으로. 인정하시죠? 50ml에 1을 죽일 때는 OH가 5개 들어갔어. 그 이유는 H가 5개 있어서 그럴 겁니다. 얘 대신에 40ml에 2를 쓴다고 했거든. 40ml에 2를 쓸 때 OH가 6개 들어간 이유는 여기에 H가 6개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럼 요 관계를 쓴 순간 부피랑 몰수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농도를 찾을 수 있고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인데요. 부피가 5대 4에 몰수가 5대 6이라는 걸 이렇게 찾은 거죠. 그럼 약분하고 크로스 날리면 4대 6이니까 2대 3이 되고요. 농도를 찾고 나면 요걸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주면 돼요. 따라서 전체 퍼센트 농도는 2D2 대 3D1이 되고
x 대 y인데 앞에 거분의 뒤에 거니까 요렇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2d2분의 3d1 답 5번으로 낼 수 있는 거죠. 필기했죠? 이거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라고 했어요. 다시 할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언제나 최적의 풀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면 이거는 뭐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얘부터 봤어야 되고요. 얘부터 보는 겁니다. 아, 1g에 몇 g씩 있는지 마치 퍼센트 농도 비율을 구하라는 거랑 똑같구나. 근데 중화적정은 몰 농도를 구하는 실험이니까 환산 공식 쓰면 퍼센트 농도는 10D분의 mmW지. 그럼 얘도 10에 쟤도 10이니까 퉁. 분자량은 얘도 60, 쟤도 60이니까 퉁이야. 심지어 밀도비는 출제자가 원대2라고 줬으니까 나는 몰농도를 구해야겠다. 요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몰농도의 비율을 구할 때 방금은 되게 이제 우리 고3들은 섹시하게 푼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1번과 2번의 몰농도 비율만 구하면 대입할 거잖아. 그래서 1번의 농도를 네모, 2번은 별 요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네모 몰농도 50ml니까 50 네모고 얘를 적정치기 위해 A 몰농도 20ml가 들어갔으니까 20A인 거야. 한 번 더. 이 새끼 대신에 40ml의 2를 쓰는데 별몰농도래. 그럼 별몰농도 40ml면 40별. 얘를 적정치기 위해 A 몰농도 24ml니까 24A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계획을 세운 게 네모랑 별의 비율을 구하고 여기다 대입할 거잖아. 그래서 우변 통일시키고 좌변의 둘이 같다식 세우면 네모 별의 비율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풀었던 건 뭐냐면 봐봐. 얘가 5대 6이지. 그럼 가비엘이 아니야? 얘도 5대 6이어야 되잖아. 그럼 5에 해당하는 게 50네모니까 6에 해당하는 건 몇 네모야? 60네모겠지. 그럼 이 둘이 같은 거잖아. 그럼 얘가 3일 때 얘가 2가 될 거거든. 어쨌든 네모랑 별의 비율이 2대 3이다를 요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현실적인 풀이긴 하죠. 똑같이 대입하고 크로스 날린 다음에 x분의 y 하면 2d2분의 3d1 다 5번 나옵니다. 정리해 두시고 다음은 A몰농도 염산, B몰농도 NaOH고 C몰농도의 A인데 A는 모르겠다. 세 종류의 산염기 수용액이 사용되면 구경꾼 이온은 최소 세 종류입니다. 거기에 H랑 OH 같은 알자이온이 있으면 네 종류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 세 종류만 나와 있다는 건 모두 다 액성이 중성이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할게. HCl을 넣으면 구경꾼은 무조건 Cl-가 있을 거거든. NaOH를 넣는 순간 구경꾼에 Na 플러스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근데 HBr을 넣으면 Br-가 있을 거고요. 또는 KOH를 넣으면 K 플러스가 있겠죠. 어쨌든 세 종류의 산염기 수용액을 쓰면 최소 구경꾼 이온만 하더라도 세 종류야. 근데 여기에 H 또는 OH가 존재하면 전체 이온은 네 종류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 세 종류로 찍히고 있거든. 그 말은 얘도 중성, 얘도 중성. 알자 이온이 없는 조건이다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볼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제 가비에리가 성립되면 산이 1.5배, 얘도 1.5배, 얘도 1.5배 다 같이 비율이 커지면 중성이 설명이 되지만 지금은 좀 달라요. 가에서 나로 갈 때 산을 더 넣었어. 근데 염기는 그대로거든. 근데도 여전히 액성이 중성이래. 산을 넣었고 염기는 그대로인데 액성이 유지가 돼야 돼. 그럼 뭘 넣어야 커버가 돼? 산은 넣었고 염기는 그대로야. 여기서 염기가 메꿔줘야 중성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염기 KOH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용액 내에는 Cl-Na 플러스 K 플러스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Cl-는 음이온 한 종류의 Na 플러스랑 K 플러스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때 해당하는 비율이 가에서는 2대 1대 1 나에서는 3대 2대 1이고 이거 피자 그림 나와 있을 때 개수 칸수 잘 세세요. 4칸이고요. 얘 3칸입니다. 실수 많이 하니까 한 칸 이렇게 돼요. 상대값만 나와 있을 때 뭔가 하나는 찐값화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봐봐. 가에서 이 2대 1대 1 중에 Cl-가 무조건 몇의 포션을 먹어야 될까? 얘를 찐값화한다라고 하면 Cl이 몇 개 있어야 될까? 무조건 2여야 돼요. 전화균형이 돼야 되니까. 얘가 1을 먹는 순간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양이온이 3개면 플러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 안 맞아. 무조건 이 두 개를 얘가 먹어야 돼요. Cl이 2개입니다. 그럼 나머지 NA랑 K가 하나씩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20mm에 22, 20mm에 11, 10mm에 11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나는 쓸 필요 없긴 하지만 써보면 30mm에 33, 20mm에 그대로 11, 20mm에 22. H랑 OH 3개씩 반응하고 나면 3대 2대 1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다에서는 확실한 게 20mm에 하나면 60mm에 3개니까 33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이 3을 얘가 그냥 가져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면 같은 논리로 K는 하나밖에 못 들어가고요. 그잖아. 플러스 4가 마이너스 4랑 퉁이 나는 거니까. CL이 4개가 돼야 됩니다. 맞춰주고 나면 염산은 20mm에 2개니까 4개가 나오려면 40mm여야 되고요. 10mm에 하나니까 하나는 10m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y는 30입니다. A분의 B값. 순수한 산염기의 농도를 판단해야 되는데 부피당 구경꾼 이온수로부터. 염산은 20mm에 2개 나오는 애고요. NaOH는 20mm에 하나 나오는 애예요. 같은 부피일 때 2대 1이니까 아 얘가 2배 진하구나. A가 B보다 2배 진하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2분의 30이니까 15. 답이 2번이었던 것 같아요. 얘들아 1가를 넣으면 양연수는 일정하다 증가해. 중화점까지는 일정해. 이런 얘기를 하거나 산염기가 세 종류 이용되면 구경꾼만 하더라도 세 종류니까 얘네는 특수, 개특수로 모두 다 중성으로 나온 거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아 씨발 그러면 이가가 나오면 어떡하지? 혹시나 네 종류가 나오면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 하고 공부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르게 나오면 아 그럼 못 풀겠지. 풀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는 것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잡생각 하지 마시고. 9번 이가가 나왔네. 그러니까 이가는 여기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가에 1가 염기 들어갔고 x는 누군지 모른다. 산 아니면 염기구나. 좋습니다.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가 나와 있는데 방금 했던 것처럼 H 플러스의 A2 마이너스고 K 플러스의 OH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수용액 내에 구경꾼인 A2 마이너스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액성에 따라 OH 마이너스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음이온의 몰농도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만약 여기에 NaOH를 넣으면 음이온이 OH로 들어가는 거니까 공통이온이 OH로 이렇게 찍히니까 최대 존재할 수 있는 음이온은 두 종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HCl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새끼가 Cl-를 내놓으면서 최대 세 종류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X가 누군지는 이렇게 찾는 거였고 그 다음 앞에 문제랑의 차이는 전체 이온의 비율이 나와 있을 땐 전하균형을 쓸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음이온의 농도 비율, 음이온의 개수가 1대 1대 3인 거거든. 그럼 뭐가 뭔지 모르잖아. 1대 1대 3일 수도 있고 1대 3대 1일 수도 있고 3대 1대 1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가에서는 특정이 안 돼요. 근데 나로 넘어가면 여기 일단 구경꾼만 있다는 거고 OH는 없는 조건이죠. 얘가 하나면 얘도 하나래. 요 개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서의 상대값을 찐값하는 겁니다. A도 하나, CL도 하나 들어갔다. 근데 얘는 2가니까 2의 1이고 얘는 1가니까 1의 1 이렇게 되겠죠. 20mm에 2, 1이면 10mm에는 1에 0.5고 분수가 싫으면 2배 키우고 가시면 되는데 그냥 할게요. 20mm에 하나면 10mm에는 0.5, 0.5입니다. 해놓고 나면 A2-랑 CL-의 개수가 이미 1대1의 포션을 처먹었거든. 그럼 나머지 하나 OH-가 3의 비율을 가져가야 돼요. 0.5, 0.5, 1.5. 아 여기에는 OH가 1.5개 들어간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H 플러스 1.5랑 반응하고 1.5가 남아야 되니까 3개가 들어갔구나 해서 3, 3 이렇게. 그럼 10mm에는 1.5, 1.5. 동위원소 할 때도 그렇고 중화적정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고 pH 할 때도 누차 얘기하지만 이런 곱하기가 들어가 있을 땐 분모의 스케일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찐값을 쭉쭉 대입해라 요런 얘기했었고요. 순수한 산염기의 농도는 부피당 구경꾼의 개수로 판단입니다. 20mm에 하나면 20분의 1몰 농도인 거야. B 해보자잉. KOH는 10mm당 1.5야. 분수가 싫으니까 20mm당 3개 나온다 하면 부피분의 구경꾼 이온수 그게 농도야. 20분의 3이야.
분의 이 얘기 들으면 C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이 새끼의 농도는 20ml당 하나 나오는 애니까 몇이야? 20분의 1인 거야. 마지막 나에서의 H의 몰농도. 나에서는 전체 부피가 50 분의 H의 개수 3개 OH 1.5 3개에 1.5 빠지면 1.5개가 남네요. 20분의 1 20분의 1 퉁 5분의 1 이렇게 나와요. 답 3번. 그 다음 10번 중화적정 실험이다. 뭐부터 확인해? 그러니까 그거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일단은 X를 구하래. X 여기 있네. 1g에 아세트산이 몇 그램 들어있냐. 마치 퍼센트 농도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고요. 근데 중화적정은 몰 농도를 구하는 실험이니까 구하고 환산한 다음에 100으로 나눠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해봅시다. 숫자가 조금 더러워요. 중요한 포인트는 식초의 부피 정보, 식초의 부피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식초의 질량 정보가 나와 있으면 질량을 바로 활용하는 클래스지만 얘는 부피가 나와 있으니까 몰농도로 바꿔줘야 돼요. 식초 A는 1g에 0.03g이면 100g에 3g이니까 3%야. 맞죠? 근데 얘의 부피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식초 A의 몰농도를 구해보는 거야. 몰농도는 MW 분의 10 A D 이렇게 될 거고요. 식초 A는 DA라고 나와 있네요. 계산해주고 약분하면 2분의 DA 몰농도 이렇게 돼요. 그럼 식초 A의 농도랑 부피가 나와 있으니까 곱해. 몇이야? ODA. H가 이만큼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하기 식초 B를 넣는다 했으니까 얘가 추가가 될 거야. 그냥 이렇게 할게요. 1g에 Xg이면 100g엔 100Xg이니까 얘는 100X%인 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 부피로 나와 있으니까 몰농도를 구하고 20을 곱할 겁니다. 그래서 식초 B의 몰농도는 MW분의 10% 농도가 100X의 밀도는 DB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제 끼고 2로 약분하면 3분의 50X DB 몰농도 이렇게 나와요. 그럼 농도랑 부피가 나와 있으니까 20 곱해주면 3분의 1000X DB 미리몰 이렇게 되는 거죠. 혼합했어. 물 넣었어. 100을 만들었대. 100 속에 이만큼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30을 취한다 했으니까 이거의 10분의 3배가 OH랑 맞짱을 뜨는 거고 첨가한 A 몰농도 50ml면 50A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X 구해야 되니까 X에 대해서 식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3분의 10 곱하면 3분의 우변에 500A고요. 양변에 3 곱하면서 넘기면 1000X DB 이꼬르 500A 마이너스 15DA 이렇게 되네요. X만 남기면 1000dB 분의 500A 마이너스 15DA고요. 선지를 보니까 500으로 약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분모 분자 500으로 날리면 2dB 분의 A 마이너스 500으로 나눈다는 건 1000으로 나누고 그냥 2 곱해도 되는 거죠. 0.03인가요? 이렇게 된다. 500을 나눈다는 건 1000을 나누고 2를 곱해도 되는 거니까 1000으로 나누면 0.01호고요. 2를 곱하면 0.0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답이 그래서 몇 번인가요? 2번인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하고 남은 네 문제는 제가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192쪽 산화환원 반응 열출입에 3점짜리고 2번 하겠습니다. 반응식 3개 나와 있고 기억부터 디귿은 순서 없이 나타냈다. 매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살아수가 5인회가 포함되어 있는가. SO2에서 마이너스 2짜리 2개랑 커버치는 황은 플러스 4고 Cl2는 0이죠. H2SO4에서 플러스 1짜리 2개 마이너스 2짜리 4개면 황이 플러스 6이고요. HCl에서 Cl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5짜리가 없어요.
수소는 플러스 1에 산소는 계속 마이너스 2니까. 이게 힘들면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 수소의 우선순위가 높고 비금속이랑 있으니까 플러스 1이지. 두 번째 우선순위 산소, 플로린 2배랑 있으니까 마이너스 2지. 플러스 1짜리에 마이너스 6짜리랑 커버치고 0이 되려면 질소는 플러스 5군을 머릿속으로 하시고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플러스 1짜리 두 개니까 황은 마이너스 2고요.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질소는 여기서 플러스 2입니다. 황 호던소니까 0이죠. 수소는 계속해서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예요. 어쨌든 이렇게 5짜리가 존재하니까 얘가 기억이 된다. 기억 맞다. 그 다음 니은이 누군지 디귿이 누군지 밑에 걸로 찾아야 될 것 같고, 얘가 좀 헷갈릴 수 있긴 한데 기준을 세우세요. 산화제는 환원되는 물질이고 감소하는 애예요. 환원제는 산화되는 물질이고 증가하는 애예요. 그 값이 1보다 크다는데 가반응 봐봐. 증가는 이 새끼거든. 감소는 요 새끼거든. 근데 증가하는 애랑 감소하는 애의 몰비가 똑같지. 몰비가 똑같지. 그러니까 그냥 이 값이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1보다 크지 않으니까 노로 갔을 거고, 그래서 얘가 디귿입니다. 나머지 하나 인마가 니은이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찾으면 되지 않나 싶고, 그 다음 니은 보기. 기억과 니은을 비교를 하는데 기억은 찾아놨습니다. 기억은 질소가 5에서 2로 감소해요. 감소하는 애가 두 개 반응할 때인 거야. 이렇게 써놓을까? 환원제는 산화되는 애, 증가하는 애고, 산화제는 환원되는 애, 감소하는 애입니다. 감소하는 애가 두 개 반응할 때, 증가하는 애는 세 개 반응하는 거잖아. 그래서 2분의 3이에요. 여기서도 찾아주면 되는데 철이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으로 누가 봐도 증가하고 있거든. 증가하는 애가 5개 반응할 때, 증가하는 애가 5개 반응할 때 감소는 MnO4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감소하는 애는 하나 반응합니다. 감소하는 애는 하나 반응하니까 5가 2분의 3보다 크다 해서 맞는 보기가 되고요. 마지막 디귿. 요게 이제 실수하는 포인트가 되게 많긴 한데, 일단 환원제라고 나오면 산화되는 물질, 증가하는 애 얘기구나. 증가하는 애 1몰 기준으로 물이 얼마나 반응하거나 생성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증가하는 애 1몰 기준이에요. 첫 번째 반응에서는 황이 증가하고 있거든. 황의 개수가 1이거든. 그때 물은 2개 반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 1몰이 반응할 때 물이 2개 나와. 근데 그게 디귿이잖아. 그러니까 디귿에서는 물이 2몰 반응한다. 요렇게 써줄게요. 그 다음 나 반응을 보면 질소는 감소고 황이 증가하고 있어. 증가하는 애 3몰일 때 물이 4몰 나와. 근데 증가하는 애 1몰 기준이니까 3분의 1 사이클 하면 물이 3분의 4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기억이니까 3분의 4를 엿다 쓰겠습니다.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니은은 철이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는 애가 5몰일 때 물은 4몰 나와요. 그럼 한 사이클, 다시 1몰 기준으로 5분의 1 사이클 하면 5분의 1배니까 5분의 4몰 나오는 거죠. 그게 니은이니까 요 자리에. 그래서 가장 큰 건 디귿 반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귿 틀린 보기, 답 기억 니은. 2개 더 풀면 끝나요. 3번이랑 뒤에 금속의 반응성 하나 할 겁니다. 3번의 산화수법 문제는 산화수 변화량, 질량 보존 법칙, 전화량 보존 법칙, 그 세 개를 쓰면 다 풀리는 거고, 출제자가 준 조건이 있으면 요거까지 건드려 줘야 됩니다. 일단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X의 산화수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써야 되는데, 봐봐이. XOHM의 1가 음이온이지. 내가 X의 산화수가 궁금해. 네모라고 해. OH는 합쳐서 마이너스 1이잖아. 그거 아세요? OH 마이너스 SO4는 2 마이너스. 다원자 이온의 가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네모짜리 하나에 마이너스 1짜리 M개 해서 전체 이온의 가수랑 같아야 되니까 반응 전에 X의 산화수는 M-1이다를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 안 되겠으면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하려는 건 이거거든. 얘들아 OH 마이너스지. 마이너스가 M개야. 그럼 플러스 M으로 퉁 쳐. 근데 마이너스 1이 남아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되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한 번만 더 할게요. 반응 후에 정 안 되겠으면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야 돼.
씨발 모르겠고 x를 네모라고 하자. 산소는 마이너스 2니까 네모짜리 하나에 마이너스 2짜리가 m개면 전체 마이너스 n과 같다니까 반응 후의 x는 2m 마이너스 n이라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야. 얘들아, 마이너스 2짜리가 m이네. 그럼 일단 2m으로 퉁 쳐. 중성이 됐잖아. 마이너스 n이 남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n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도 찾을 수 있고 저렇게도 찾을 수 있고. 알죠?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2배 큰 거니까 반응물의 2배를 친 2m-2와 반응 후에 2m-n이 같다고요?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2와 같으니까 따라서 n이 2다. n자리에 2를 넣을 건데 넣을 거면 여기다도 넣으세요. 나중에 n 찾기 힘드니까.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제 출제자가 준 정보고 아직 안 쓴 게 산화수 변화량이 같다. 그리고 질량 보존 법칙의 전화량 보존 법칙이에요. 질량 보존 법칙은 반응 전후에 x는 통일이고 y도 통일이야. 안 맞춰져 있는 게 산소랑 수소야. 이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 뭐부터 쓸진 모르겠지만. 근데 산화수 변화랑 전화량이 같다는요. 같이 갑니다. 산화수 변화보단 얘가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고민을 하는 거야. 뭐부터 쓸까? 사실 이 문제는 잘 안 보이는 편이긴 한데 그냥 모르겠어서 산소의 미정계수법을 해보면 m개짜리가 a개니까 반응 전에 am, 하나짜리가 b개니까 b, 하나짜리가 2개니까 2, 반응 후에는 m개짜리가 a니까 am, 하나짜리가 5개니까 더하기 5에서 이 둘이 같다예요. 하고 나면 신기하게 am이 소거가 되면서 b가 3이구나가 이렇게 찾아져요. b자리에 3을 넣을 건데 여기다가 넣을 거면 여기다도 넣으라고. 나중에 b 찾기 힘드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수소랑 전하량 보존 법칙인데 이 문제는 전하량이 좀 더 쉽고요. 전하량으로 가보면 1가 음이온이 a개. 설명하겠습니다. 1가 음이온 3개, 1가 음이온 2개니까 마이너스 5까지 있죠. 반응 후에는 2가 음이온 a개 마이너스 2a. 1가 음이온 3개니까 마이너스 3이고 요 둘이 같다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전하량을 내가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미지수 a가 나오고요. 숫자의 숫자야. 미지수 a가 나오고요. 숫자야. 그러니까 미지수 a밖에 없거든. 전하량을 쓰면 무조건 a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넘기고 넘기면 a가 2가 되네요. a 자리에 2를 쓸 거면 여기다도 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m 구해야 되는데 수소 안 맞췄으니까 수소 가지고 맞추면요. 반응 후에 10개입니다. 반응 전에 10개인데 여기 2개 썼으니까 8개 메꿔야 되죠. m이 4다. m이 4다. 이 맞네요. 5 곱하기 2니까. 기억. 인마가 환원제냐? 같은 말. 산화되냐? 같은 말. 증가하냐? y는 마이너스 2랑 퉁치고 마이너스 1이 남으려면 반응 전에 플러스 1이고 단원자 이온은 가수가고 금마의 산화수니까 마이너스 1이죠. y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로 감소하고 있어요. 환원되는 거고요. 산화제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마지막 디귿 이동한 전자의 몰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y를 기준으로 하면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로 2 감소야. 거기에 곱하기 3이 돼 있지. 최소 공배수를 맞추기 위해 곱하는 그 숫자가 개수 b다라고 했고 그렇게 맞춘 최소 공배수 그 자체 지금은 6입니다. 이 6이 한 사이클 기준으로의 이동한 전자의 몰수와 같다. 한 사이클당 6몰입니다. 근데 얘는 개수가 2잖아 지금. 근데 그 새끼가 1몰 반응할 때 물어봤거든. 한 사이클당 2몰 반응하는데 1몰이니까 절반 사이클이네요. 그러니까 3몰이 이동한다. 맞는 보기 니은 디귿 5번 되시면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거? 잠깐 이딴 거 안 해요. 뭔지도 모르겠고 왜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저부터도 그렇네요. 5번 하고 6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황 보면 A 2가 양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 200ml를 준비한다. 그 중에 100ml를 비커에 넣은 거예요. 200 중에 100ml만 일단 넣은 거야. 그리고
금속 B랑 C를 여기다가 같이 넣은 거야. Wg씩. 그랬더니 반응이 막 일어났대. 금속 이온이 있는 곳에 금속을 넣었을 때 반응이 일어나면 나중에 넣은 금속이 생금속이다. 지금 보면 먹이가 있었는데요. BC가 다 튀어나왔어요. 그럼 모르긴 몰라도 A보다 BC가 확실히 세겠구나. 이건 알 수 있어요. 나과정 이후 C가 남았다고 하거든. B랑 C를 넣었는데 C가 남았대. 그 말은 B가 먼저 맛을 보신 거예요. B가 먼저 A한테 전자를 버리고 튀어나온 거야. 근데도 먹잇감이 남아있는 거야. 근데 그때 C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A를 그때부터 잡아먹은 거지. 근데 A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C가 그냥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C가 남아있다는 건 B는 모두 반응했다는 거고, 그 말은 B가 먼저 잡아먹었다는 거니까 B가 제일 센 금속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C도 A보다 세긴 하지만 결국 먹긴 먹었으니까. 요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금속 C가 남아있다 보니까 여기에 A 이온 100ml, 아까 200 만든 것 중에 나머지 100ml를 넣어서 모두 반응을 시켜준 거죠. 그랬을 때 수용액에 들어있는 금속 양이온의 종류와 개수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B가 모두 튀어나오고 C가 살아남았다는 거야. 봐봐. C 이온이 나왔다는 건 B가 먼저 모두 반응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C가 나온 거야. 그리고 A를 넣었을 때 C는 더 나온 거거든. 근데 보면 여기에 C가 이미 나왔다는 건 B는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네모개면 여기서도 네모개예요. 오로지 전체 양이온의 증가는 C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서 다로 가는 과정에서 A를 넣고 보니까 C3가 양이온이 4N개, N 제끼고 4개 튀어나왔다 이 뜻이에요. 그럼 C가 3가로서 4개가 나오려면 전체 전하량이 플러스 12니까 전자를 12개 버렸을 거고 A 이온이 6개 들어갔다. 요걸 알 수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C가 3가로 4개 더 튀어나오기 위해, 그러니까 이 4증가는 오로지 C의 증가일 수밖에 없어. B는 이미 끝났으니까. 그럼 C가 3가로 나오는데 4개가 나왔다? 12개를 버렸다는 거잖아. 그럼 A가 12개를 받아야 되는데 A는 2가니까 하나당 2개 받을 수 있어. 12개를 받으려면 6개 있어야 되죠. 6개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 맞다 이렇게 할 수 있죠. 100ml에 6개가 있다. 되세요? 100ml에 6개가 있는 겁니다. 잘 봐봐. 전체 전하량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이가 양이온이 초기 조건에 6개면 플러스 12예요. 거기다가 BC를 넣었어. 여전히 플러스 12여야 돼. 근데 6마리가 플러스 12네. 평균 양전하량이 몇이라는 거야? 플러스 2라는 거지. 6개가 10이면 평균적으로 플러스 2짜리라는 거야. 1가랑 3가가 있는데 평균이 2이다? 똔똔으로 있다는 거고 6개를 1대1로 비례배분하면 3개, 3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과정 이후 BC는 똔똔으로 있는 거니까 1이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죠. 3, 3입니다. 그래서 B는 여전히 여기 3개가 남아있고요. 4개 늘어난 게 C라고 했으니까 7개 이렇게 될 거예요. 맞는지 그냥 검사를 한번 해보면 봐봐. 플러스 12에 중성을 넣었으니까 여전히 플러스 12야. 근데 거기다가 이가 양이온에 6개 더 넣었거든. 그럼 플러스 12가 더 늘어야 되거든. 그럼 여기는 전체 전하가 플러스 24가 돼야 되거든. 1가가 3개면 플러스 3이고요. 3가가 7개면 플러스 21이니까 24가 만족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근데 여기까지 잘하고 디귿은 그냥 공짜복인데 1단원이 약한 사람들이 좀 못 푸는 경향이 있어요. 같은 물질에 대해선 질량이랑 몰수가 같이 간다. 그거 이용하는 겁니다. 봐봐. 마무리하고 끝낼게. 다과정에서 결국 C는 모두 반응했어. C도 넣은 만큼 그냥 다 끝난 거야. 근데 그게 7개네. 그러니까 초기 조건에 C를 7개 넣었다 그 뜻이에요. 그때 해당하는 질량이 Wg이구나. 근데 X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요걸 봐야 되는데 나과정 이후 7개를 넣었더니 그 중에 3개만 나온 거거든? 그럼 4개가 남아있겠지. 4개가 남은 거예요. 7개가 W니까 4개면 7분의 4W가 되고 이 둘이 같다. 디귿 맞는 보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금속의 반응성까지 한 문제 풀었다.
남은 문제는 얘기했던 대로 영상으로 최대한 빨리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넘어가서 테스트 보시고